안녕하세요. 서학겜의 투자자 여러분. 오늘 정말 흥미로운, 마치 한 편의 블록버스터 영화 같은 기업 이야기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바로 누버루라는 회사인데요. 한때는 세상을 바꿀 혁신 기술로 엄청난 주목을 받았지만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파산 직전까지 내몰렸던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요, 생존을 위해서 정말 모든 걸 건 아주 극적인 방향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버루는 이 잿더미 속에서 다시 날아오를 수 있을지 오늘 그 가능성을 정말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한번 가볼까요? 누보르의 모든 것은 바로 이 블루레이저라는 기술에서 출발합니다. 이름 그대로 파란색 빛을 내는 레이저인데요. 450나노미터 파장을 쓴다고 해요. 아니 뭐 레이저가 파란색인 게 뭐 그리 대단한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게 왜 특별한지 바로 다음 장에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기존에 널리 쓰이던 적외선 레이저로 구리 같은 걸 용접하는 건요, 비유하자면 마치 그늘에서 선태 나려는 것과 똑같아요. 아시겠지만 구리는 빛을 엄청나게 반사하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대부분이 그냥 튕겨나가 버립니다. 근데 누보르의 이 둘루 레이저는 완전히 달라요. 이건 뭐 한여름 땡볕 아래 직사광선 같은 겁니다. 에너지가 금속에 그대로 쫙 흡수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용접 속도가 5배, 많게는 10배까지 빨라지는 거죠. 이게 특히 어디에 중요하냐면 바로 전기차 배터리나 최신 스마트폰 같은 정밀 전자제품 만드는 데는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인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이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아니, 이렇게 대단한 기술을 가졌으면 회사가 당연히 승승장구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현실은 완전히 정말 180도 달랐습니다. 도대체 그동안 이 회사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기가 바로 오늘 이야기의 가장 큰 미스터리입니다. 지금부터는 누보르가 겪어야 했던 그 끔찍했던 재무 상황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건 뭐 그냥 위기 수준이 아니라 그야말로 재앙이었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단 1년 사이에 매출이 200만 달러에서 15만 달러로 무려 92.7%가 그냥 증발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손실은 오히려 2천만 달러에서 3,400만 달러로 67%나 늘어났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버는 돈은 거의 제로가 됐는데 쓰는 돈은 훨씬 더 많아진 거죠. 기술만 좋다고 회사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는 걸 정말 뼈아프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바로 이 숫자, 마이너스 92.7%. 이건 그냥 회사의 심장이 거의 멈춰섰다, 이 말과 같습니다. 결국 결정타가 나옵니다. 회계감사인이 재무보고서에 이런 의견을 낸 거죠.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상당한 의심이 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회계적으로 내릴 수 있는 가장 심각한 경고, 거의 뭐 사망 선고나 다름없는 겁니다. 이 회사가 1년 안에 망할 수도 있으니 투자자들은 각별히 조심하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최악의 소식이었죠. 자, 이렇게 벼랑 끝까지 몰린 상황에서 누버루는 그냥 주저앉지 않습니다. 단순히 비용을 줄이고 구조조정을 하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회사의 운명을 건 모 아니면 도식의 엄청난 도박을 시작합니다. 바로 사업 방향의 대전환, 즉 피벗을 선언한 거죠. 새로운 회장이 주도한 이 계획의 핵심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이 독보적인 블루 레이저 기술을 기존의 시장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판, 바로 방위산업과 전자전 시장에 적용하겠다는 것이었죠. 이건 그냥 사업 영역을 좀 넓히는 수준이 아니라 회사의 정체성 자체를 바꾸겠다는 거대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움직임은요, 정말 번개 같았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불과 몇 달 사이에 회사의 운명을 좌우할 결정들이 그냥 쉴 새 없이 이어집니다. 2월에 비전을 발표하더니 8월에 이탈리아 방산업체 인수계획을 발표하고 바로 다음 달인 9월에는 돈을 마련하고 자회사까지 만들어버리죠. 모든 게 단 하나의 목표, 방산기업으로의 변신을 향해서 일사불란하게 진행됐습니다. 이 사업 전환은 단순히 우리 이제 방산할 겁니다 하고 선언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말뿐인 계획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과감한 인수합병 전략으로 뒷받침됐습니다. 이 차트가 바로 그들이 왜 그렇게 무모해 보이는 도전을 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왼쪽을 보시면 기존에 있던 산업용 레이저 시장은 50억 달러 규모예요. 이것도 작진 않지만 오른쪽을 보세요. 그들이 새로 뛰어들려는 방위 및 전자전 시장은 무려 194억 달러, 거의 200억 달러에 육박합니다. 거의 4배나 더 큰 거대한 바다로 배를 돌린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아주 영리했어요. 맨 땅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이미 시장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알짜 회사들을 인수하는 전략을 쓴 거죠. 특히 이탈리아의 테크네라는 회사는 이미 수주잔고도 빵빵하고 무엇보다 나토 회원국들을 고객으로 두고 있었어요. 이건 그냥 회사 하나를 사는 게 아니라 나토 시장으로 들어가는 열쇠를 사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거기에 소프트웨어 회사까지 인수해서 수익성을 높이려는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자, 이제 경쟁의 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다른 레이저 회사와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누보루의 경쟁 상대는 저기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같은 이름만 들어도 아는 세계적인 공룡, 방산 기업들이 된 겁니다. 그야말로 작은 다윗이 거인 골리앗에게 도전장을 내민 그런 구도가 시작된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 모든 것을 건 도박에는 아주 명확하게 완전히 다른 두 가지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 갈림길에 서 있는 거죠. 먼저 성공 시나리오를 한번 볼까요? 만약 이 도박이 성공한다면 당장 내년부터 매출이 5천만 달러 이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성 높은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변신하는 거죠. 만약에 이 블루레이저 기술이 드론을 잡는 무기 같은데 핵심 기술로 채택이라도 된다면 그야말로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편의 리스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탈리아 정부가 인수 승인을 안 해준다거나 하는 규제에 발목이 잡힐 수도 있고요. 계속 돈을 까먹다가 현금이 바닥날 수도 있습니다. 또 로키드 마틴 같은 거인들과의 경쟁에서 밀려서 그대로 침몰해버릴 수도 있죠. 정말 아슬아슬한 양날의 검위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 누보루의 이야기는 한 기업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강력한 케이스 스터디가 될 겁니다. 이 대담하고도 무모해 보이는 방향 전환이 과연 전설적인 재기로 기록될지 아니면 비극적인 마지막 몸부림으로 끝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도전의 과정 자체가 우리 투자자들에게는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